마인드 스케치.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첫 여성 총리로 11년간 영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전 영국 총리 마가렛 태처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은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생각의 전환,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마인드 팀, 마인드 연구소 팀이죠.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우리 소중한 게스트 퓨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얼마 전에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 들으셨죠? 네. 860년 역사 인류유산이었대요. 네. 그러게요. 네, 그게 탔다면서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 충격을 받았죠. 충격적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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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저는 작년에 프랑스에 가서 노트르담 성당을 보고 왔는데요. 네. 정말 웅장했거든요. 네, 부럽네요. 네, 네. 매년 1,400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인데 순식간에 타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어느 명품 브랜드에서는 성당 복원에 써달라고 수천억을 기부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그 네. 기사 봤어요. 네, 여기저기서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유산이 갖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일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왜 2008년에 우리나라도 숭례문 방화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우리나라 충격적이었죠. 국민들도 굉장히 통탄해하고 저희 맞아요. 아버지도 네, 엄청 안타까우셨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가치를 알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뭐든지 가치를 불어넣으면 소중해지는데 우리 삶에도 가치를 불어넣는다면 인생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하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같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사연 읽으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 36살의 평범한 직장인 김명훈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꿈은 가수였지만 20대 때 가수를 준비하던 중 성대 결절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꿈을 잇는 듯 했는데요. 어느 정도 삶이 자리 잡혀서인지 여유가 생겼을 쯤 우연히 사내 동아리의 남성 밴드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선 공연도 하고 길거리 버스킹도 하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밴드 공연하러 가는 주말만 기다려질 정도로요. 그렇게 2년을 하고 나니 제가 어느덧 밴드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멤버들과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제가 너무 제 의견 위주로 계획을 짜고 편곡도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제가 리더고 다들 바빠서 의견 조율할 시간도 없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서 제가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제 생각을 많이 반영한 거거든요. 비록 아마추어 밴드지만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업무 시간에도 곡도 고르고 밤낮을 밴드 일에 집중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화가 나고요. 밴드를 그만두고 혼자 활동할까도 생각도 들어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음악을 하면 발전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무리가 있겠죠? 답답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네, 요즘 회사원들이 동아리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취미도 찾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포기했던 꿈을 다시 펼치는 것 같아 좋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게요. 삶의 활력소였던 밴드 활동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딱히 당장 밴드를 그만두라고는 못하겠어요. 그쵸. 예, 마인드 스케치와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뭔지 감이 좀 오는데요. 네. 그렇죠. 유라 씨 역시 네. 마인드 스케치 함께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그럼 강사님의 강연으로 오늘 문제 해결해 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선별법을 아시나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불어보면 다르다고 해요. 입김이 네. 이렇게 네. 후. 네. 입김을 불었는데 금방 없어지면 진짜 다이아몬드, 입김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건데요. 집에 가서 해봐야겠어요. 그래요? 네. 다이아몬드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인드가 다르죠. 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고 입김처럼 오래 머무르게 하는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견뎠을 때 비로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듯 자신을 빛나게 하는 힘은 자신의 고집이 여러 번 깎였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주신 명훈 씨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빛나는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재능을 돋보이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두 분 다 운전할 줄 아시죠?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운전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22살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벌써 16년이나 됐네요. 저도 한 오래됐다. 15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정도 경력이면 두 분 다 베테랑 운전자시네요. 네. 운전을 많이 해볼수록 감이 생겨서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데요. 누가 운전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이 자주 돌아옵니다. 감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이러한 감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운전을 할 때 자신의 감각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선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자신의 감각도 생기고 또 그걸 믿고 운전을 하면 사고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자신의 실력을 좀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우리가 흔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고 그 일에 실력이 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뛰어난 실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거? 노하우 말하시는 건가요? 과연 뭘까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움직이는 물건에는 먼지가 안 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름에 항상 쓰는 선풍기 날개에도 먼지가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실력이 늘다 보면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끼듯 나를 믿는 마음이 자꾸 끼게 됩니다. 네, 사실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늘다 보면 자신을 믿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명훈 씨가 겪는 어려움 또한 나를 믿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요. 네. 어느 날 미국 플로리다주에 큰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산불이 난 건 안타깝지만 바람이 집의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산불이 며칠 동안 이어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씨가 바람을 타고 자신의 집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바라본 아주머니는 급히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이것보다 더 귀중한 물건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챙겨서 나오는데 그 순간 불씨가 집을 뒤덮여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그래도 뭔가 건졌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집안에 가져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주머니는 더 큰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의 손에 들린 것은 돈도 부석도 아닌 바로 상한 우유 2팩이 전부였거든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 집안에 중요한 게 많았을 텐데 그쵸? 고작 그 상한 우유 2팩이라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좀 사실 좀 황당합니다. 네. 근데 미리 자신의 중요한 걸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쵸? 아마 대피 방송도 나오고 했을 텐데 자신이 보는 걸 좀 많이 믿었던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내 판단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휘둘리거나 틀릴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긴박한 상황 앞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성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진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 판단이 귀하고 옳고 좋은 거라고 여기는 마인드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죠.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네네. 네, 기대와 욕망 때문에 자신이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데요. 우리의 눈은 마음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본다는 베르그송의 말처럼 한계가 있음에도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전할 때 상대팀 반칙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에 근거한 인식이 아니라 개인의 기대와 욕망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의 지속은 편향된 시각의 이기주의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는데 또 자신이 관심 없는 분야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려요. 그런 경우 많죠. 네. 모든 사물과 일이 단순하다면 생각도 단순하게 해버리면 그만이니 편하겠지만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요소 중 일부만을 뽑아내어 상황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세분화시켜서 생각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한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만큼 교류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교류를 해보면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류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풋, 아웃, 정보를 넣고 빼는 인풋, 아웃풋 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풋은 뇌 안에 정보를 입력하는데 뭔가를 읽고 들으면서 뇌의 세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뇌 안에 들어온 정보를 바깥으로 출력하는 거죠. 말하고 쓰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요. 이 아웃풋은 현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책을 3권 보는 사람과 10권 보는 사람 중 둘 중 어느 쪽이 더 성장할까요?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는 쪽이겠죠? 그렇겠죠?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대부분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지식을 터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읽는 사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풋의 양이 많아도 한 권도 아웃풋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네. 한 달에 10권을 읽어도 한 권의 내용도 아웃풋하지 않으면 실제로 현실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는 거니까요. 반면에 한 달에 3권을 읽어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몰라보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웃풋이군요. 네. 네. 실제로 170만 부를 넘은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를 읽은 30명에게 아들러 심리학이란 어떤 심리학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고 해요. 30명에게요. 네, 고작 10%에 불과한 거죠.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독서 목표를 좀 높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은 현실의 업무나 책뿐만 아니라 우리 마인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입력하는 인풋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인풋으로, 또 실행하고 행동하는 아웃풋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음을 꺼내놓고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명훈 씨 같은 경우 밴드 활동이 자기 만족에서 자기 성장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연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생각만 믿고 살다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에 머물러서 마음을 바꾸고 네.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네. 네, 자기 성장은 오직 마음을 아웃풋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명훈 씨는 지금 밴드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인풋하는데 아웃풋이 안 돼서 밴드 팀원들과도 좀 삐걱거리는 거 맞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밴드를 나가고 계속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삶에서도 같은 이치가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감각, 생각을 믿고 살면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또 결국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끊어지면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밴드뿐만 아니라 회사, 가족, 친구 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이처럼 잘못된 마음으로 내딛는 건 가치관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 변질된 가치관은 쓸데없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네. 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만드는데요. 네, 우리가 클래식 음악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죽기 전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한때 내가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았던 청각이 이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해야 할 때 위축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가 쳐지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내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가장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선물을 동생과 조카에게 꼭 간직해 줄 것. 이렇게 당부하죠. 감동적이네요. 네. 베토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천재성과 엄청난 노력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 나갔죠. 네, 이렇게 음악적으로는 뛰어난 그였지만 예민하고 괴팍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성공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도 자신의 곁에서 함께 해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그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준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베토벤을 상징하는 소나타의 열정이나 또 교향곡 5번 운명 같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명훈 씨, 주변 사람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선 내가 얼마나 밴드에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는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시고 또 내 생각을 점검해 가는 게 먼저입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밴드의 향후를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교류를 통해 훨씬 더 발전된 판단을 하고 마음이 밝은 명훈 씨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사람과 부딪히며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대처 방법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내 주변 사람들, 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죠. 그렇죠. 네, 오늘 강연 들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나의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관계부터 시작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강사님 그 인풋 아웃풋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고급 용어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인풋
이제 경청 말씀하셨고 아웃풋은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둘 다 균형을 이루며 좀 실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자 하신다면 표현하는 부분도 더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강연 너무나 좋았고요. 오늘도 아쉽지만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넬이 부릅니다. Ocean of Light. 지금까진 전부 잊어.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운전사는 자신이 나쁜 길로 갈지 좋은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운전수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선택할 수 있고 불평하고 화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시선과 말들을 원동력으로 사용한 사람. 리지 벨라스케스의 이야기입니다. 리지 벨라스케스는 전 세계에서 단 3명만 앓고 있다는 거미손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아무리 먹어도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 살이 찌지 않고 20분마다 식사를 해야 하며 몸무게는 24kg을 넘지 못합니다. 뼈에 가죽만 걸친 듯한 모습의 리즈는 오른쪽 시력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책이나 강연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즈는 부모님의 첫 딸입니다.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리즈는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것부터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신의 딸은 절대 말할 수도, 걸을 수도, 기어 다닐 수도, 생각할 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모든 이런 말을 들으면 절망적일 겁니다. 그러나 리즈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며 키울 거예요. 리즈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죠.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며 미소를 지었더니 그 여자아이는 리즈를 괴물을 보듯 쳐다봤죠. 리즈는 그 여자아이가 좀 모자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리즈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어린 리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죠. 리즈, 너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다른 아이들보다 작다는 것뿐이야. 학교에 가거라. 그리고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어보렴. 그리고 계속해서 너 스스로가 되렴.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그들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란다. 부모님이 지금의 리즈를 만들어준 거죠. 리즈는 괴롭힘에 늘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 시절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이 증후군을 지워버릴 순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워버릴 수 있다면 삶이 더 쉬울 것 같았으니까요. 간절히 원했고 매일 밤 기도하며 잠들었지만 아침에는 늘 실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누군가가 리지의 영상을 찍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불과 8초짜리 영상이었지만 그 밑에는 수천 개의 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중엔 리지, 제발 세상을 위해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해줘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리지는 아주 많이 울었고 싸우려고 대응하려고 했죠.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냥 두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에겐 그녀를 절대 불쌍해하지 않고 슬플 때 달려와주고 좋은 순간들에 함께 웃어주는 아주 멋진 응원단이 있었습니다. 리즈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은 한쪽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고 몸은 약하지만 머릿결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즈는 진실한 삶의 경험을 하고 싶어 엉덩이에 땀이 나게 노력했습니다. 리즈에게 해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강연을 하며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난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리즈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을 정의 내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는 곳, 배경, 친구들, 외향적인 모습일까요? 오늘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미새의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품어져 있던 알은 시간이 지나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알 안에 똑같은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지만 어미새가 품지 않으면 알은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나요? 지금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막연한 꿈이지만 마음속에 분명히 품고 있다면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꿈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은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품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한 시간 행복하셨나요? 마인드 스케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